당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이 수천 명의 임종 환자에게 들은 가장 흔한 후회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더 편하게 살 걸 이었습니다. 그 후회, 지금 당장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몇 년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다르게 썼을 텐데 라고요. 그 후회를 지금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무기력해진 남편이나 아내, 혹은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우울해졌다는 친구.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 가까이가 일상적인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첫 1년에서 2년이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리는 시기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이 드니까 원래 이런 거지 하며 넘기십니다.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막상 멈추고 나니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그 이상한 기분.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이제 쉬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무거운지 설명도 안 되고 남한테 말하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 불안은 절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되거나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사소한 것에 자꾸 짜증이 나는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노후의 소중한 시간이 불안과 싸우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이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건강하거나 돈이 더 많거나 자식이 더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딱 하나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70년 넘게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역할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게 곧 나라는 사람의 가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는 순간 그 역할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가? 라는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나약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전환의 고통입니다. 문제는 이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첫 번째,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가 되면 앞으로 몇 년이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에 자꾸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에 집중할수록 오늘 하루가 흘러가 버립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에 들어오는 햇살, 이웃의 반가운 인사. 이것들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수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것이 첫 번째 전환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넓게가 아니라 깊게 가져가세요. 젊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몸의 체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처리하는 에너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만날 때마다
따뜻해지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채워지는 사람. 그런 관계 두세 개를 깊게 유지하는 것이 100명과의 가벼운 만남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오래됐다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세 번째,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퇴직 후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주세요.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겁니다. 7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견뎌낸 것들, 사랑했던 사람들, 버텨낸 세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네 번째, 비교는 어제의 나와 하세요.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원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비교의 대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옆집 누구, 노인정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의 나와 비교해 보는 겁니다. 10년 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나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조금이라도 알게 됐나요? 그게 성장입니다. 이 비교는 독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쉬는 것도 능력이고 권리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 창가에 앉아 그냥 있어도 됩니다. 새 소리를 들어도 되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봐도 됩니다. 일본의 뇌과학 연구에서도 아무 목적 없이 멍하게 있는 시간이 뇌를 쉬게 하고 감정을 정화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누릴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섯 번째, 불안과 슬픔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함께 사세요. 불안하거나 외로운 감정이 들면 우리는 빨리 없애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하지만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자녀에 대한 집착, 사소한 짜증으로 모양을 바꿔서 튀어나옵니다. 불안과 슬픔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슬픔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일곱 번째, 성과보다 의미를 중심에 두세요. 평생을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저축, 더 건강한 몸. 그런데 70이 넘으면 그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내려가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의미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평온했다면 그것이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것이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여덟 번째, 죽음을 피하지 말고 오늘을 살게 하는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가장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면 오랜 친구의 소식이 하나 둘 들려옵니다. 그때 심장이 내려앉는 그 느낌,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애써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하면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언젠가는 간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하면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는 시간이 줄고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이 더 빛나는 법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 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위로가 됩니다. 자, 8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내가 뭘 하면 되는 거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딱 3분 안에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10번 깊게 들이마시는 것. 오래된 찻잔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르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는 것. 혹은 오늘 감사한 것 딱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게 뭘 바꾼다고요? 나침반의 바늘이 단 1도만 달라져도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조금씩 쌓인 작은 루틴은 반드시 삶을 바꿉니다. 한 달 후, 반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와 분명히 다른 곳에 서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비교를 딱 한 번만 덜 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 쉬면서 죄책감을 조금 덜 느꼈다면 그것도 성공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면 충분합니다.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닙니다.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비교를 덜어내고,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덜어내고, 피곤한 관계를 덜어내고, 오늘을 낭비했다는 죄책감을 덜어낼 때, 그 손이 펴지는 만큼 마음도 펴집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중간에 놓친 분들을 위해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은퇴 후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역할과 성과로 자신을 정의해온 우리 세대가 전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옵니다. 남은 시간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고 넓은 인맥보다 깊은 관계 2~3개를 소중히 여기고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이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쉬는 것을 죄책감 없이 누리고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성과보다 의미를 중심에 두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는 나침반으로 삼는 것. 이 8가지입니다.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창문 열고 바깥 공기 10번 마시기. 그것 하나면 시작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황금 노후의 첫 발걸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의 시간입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 그 소박한 일상 속에 이미 황금 노후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